옷 스토리잖아. 사실 이 화면만 3번째 보고 있어. 아 짜증나.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위험 땅이 가까워지고 있어. 조용히 키를 잡고 있던 카론이 벼랑간 그런 말을 하자 선실 안에 모두가 기쁨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드디어 끝난 거야? 눈물이 날 것만 같구려. 이제 어디 놀러 간다고 할 때 배 같은 건 무조건 배제해야겠어. 평생 탈만큼 탔으니. 몇몇은 드디어 끝난 호수 위에서의 생활에 표정이 풀어지고, 또 몇몇은 그새 묻이 바뀐 것은 없는지 창문에 달라붙어 뚫어지게 밖을 쳐다보기도 했다. 뭐 얼마나 오래 있었다고 이러는 건지. 저 때는요, 일단 배에 오르면 3년은, 그 얘기 호수에 떠 있는 동안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하자. 과하긴 했다, 이스마엘. 많아도 3번 꺼내는 정도가 나았을 것이다. 할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꺼냈던 것뿐인데요. 지답지 않은 이야기가 이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메피스토 팰리스가 엄청난 진동과 함께 흔들렸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시원하게 그 안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나뒹굴었고. 에이, 다들 괜찮니? 아우, 이놈의 버스 어떻게 한 번을 부드럽게 멈추는 법이 없냐. 버스? 히스클리프가 말한 대로 주변을 자세히 보니 선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버스의 형태로 바뀌어 있었다. 카론 변신 버튼 눌렀어. 철컥철컥. 깜빡이 좀 켜고 하라니까 좀. 카론, 제발. 버스배는 깜빡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벌레 양반. 무슨 복잡한 절차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변신해버리는 거구나. 저는 다시 공방이나 보트센터에 들러야 할 줄 알았는데요. 메피스토 팰리스는 한번 각인된 성질은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형상을 갖췄었다면 다른 형상으로 다시 바로 변할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런 거군요. 아무튼 그렇게 원하던 육지까지 잘 도착해서 다행이네요, 히스클리프 씨. 히스클리프의 표정은 잠시 밝아졌다가 동시에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금세 모습을 바꿨다. 그렇단 건, 야, 띠띠빵빵, 여기가 T사인 거냐? 히스클리프는 카론을 향해 그렇게 물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언제나 감으로 운전할 뿐이기 때문인 건지 어떤 대꾸도 하질 않았다. 회색빛이 도는 것이 색을 앗아가는 그곳과 닮기는 했소만 조금 다르긴 하구려. 그렇나? 이런 색감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T4 29.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분명 이상의 자아심도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곳이다. 색을 빼앗기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여유를 가져라, 히스클리프. 여긴 아직 뒷골목일 뿐이지 않나. 그저 네가 오랜 시간 몸을 담았던 곳에 초입일 뿐이지. 쓸데없이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 둥지에서 바로 진입하지 않고 뒷골목을 통해 가는 이유라도 있나요? 아, 그렇네? 그것도 궁금하긴 해. 나도 궁금하군. 뒷골목에 도로를 통하는 건 우회 경로가 많고 시간과 위험 요소 모두를 늘리는 방법일 텐데, 둥지에서 둥지로 직접 넘어가는 허가가 뒷골목을 통하는 것보다 심사 조건이 월등히 편하기도 하다. 이스마엘의 말에 수감자들도 저마다 궁금했던 듯 입을 하나둘 열기 시작한다. 그새 다들 질문이 많아졌군. 내가 친절한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바뀌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 방향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면 묻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길잡이의 일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일 텐데.
설마 T사에 직접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한 건가요? 림버스 컴퍼니씩이나 되는 회사가? 아무리 신생 회사라고는 해도 뒷배가 든든한 회사 아니었나요? 물론 대부분의 둥지에 대한 출입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뜻이다. 베르길리우스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목소리를 멈추었다. 길잡이의 일은 회사에게 부탁받은 목적지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 경로를 택한 것도 그 뜻에 따른 결과일 뿐이니 적당히 닥쳐줬으면 좋겠어. 베르길리우스는 시끄럽다는 듯 짜증난 얼굴로 귀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뭐 그런 거면 납득은 되지 않아도 회사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듯 이스마일 역시 고개를 주걱거리는 그때 알람이 저 경보 사실 뭐 우리 하는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타이밍이 이렇게 좋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네요. 단테? 파우스트는 여느 때와 같이 버스의 단말을 들여다보고는 내게 눈길을 주었다. 또 가야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또야? 얼마 전에도 뒷문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 알 것 같아. 저번엔 거울 던전, 채광 던전도 변했었고, 그럼 슬슬 남은 게 그레고르시의 추리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을 파우스트는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굴절철도냐? 수감자들이 저마다 한숨을 내뱉는다. 진정. 또 그 개같은 지하철이야. 거긴 갈 때마다 피곤해지는데. 저번엔 2호선이라고 했으니까 이젠 3호선인 건가요? 그럴 확률이 높죠.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단테? 알고 있어. 거울 굴절 철도는 나도 꽤 피로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나타날 때마다 철도의 특징도 달라지고 여태껏 만나온 적들보다 월등히 강력한 놈들이 잔뜩 나오니까. 하지만 철도를 한번 겪고 나면 수감자들의 전투 방식이나 노련함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어마어마한 포상이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파우스트가 철도의 환상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던 적이 있었다. 철도에서 만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원본 그 자체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제압한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신 실물을 마주할 때 대처할 방법을 예습하기엔 안성맞춤이라는 것이겠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철도를 겪는 쪽이 더 이득인 건 사실이다. 그러니 출발할까? 나는 수감자들을 한번 힐끗 돌아보고서 뒷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